주제는 바른 자세와 운동이고요. 목, 어깨 통증에 대해 발표해서는 마케팅의 박대선입니다. 차는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바로 섹션마다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선 보면은 바른 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자세가 가장 일반적이고 올바른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섰을 때 귓볼부터 해서 어깨선, 그 다음에 고관절이 내려와서 복숭아뼈의 앞에 1cm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가장 서 있을 때 올바른 자세와 일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이 자세에서 많이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나쁜 자세들이 이제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세만 많이 볼게요. 두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 할로우백이라고 해서 등이 많이 파지고 허리 쪽이 앞으로 많이 꺾인 자세인데요. 이 자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물류팀의 박성훈 씨 자세예요. 딱 이 자세예요. 그리고 플랫 펠빅이라고 하면은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아니고 앞에랑 좌우, 앞뒤에 기울임이 있는데 이 기울임이 평평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럼피 포스처라고 하면은 허리 쪽은 안 빠졌지만 등이 움푹 이렇게 패인 이런 상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팀의 한반지씩 있겠죠. 그 다음에 밀리터리 포스처라고 하면은 군인들 자세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식을 많이 하고 정형적인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펴지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세우고 턱을 당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곧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척추라는 거는 S자형 커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고 과도하게 피게 되면은 오히려 체중 부하 전달이나 이런 쪽에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깨가 많이 말리고 턱이 앞으로 빠진 사람들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남상희 씨, 그 다음에 수입팀의 강민정 씨 그런 자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고개는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목이랑 어깨 통증, 나중에는 허리, 골반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뒤쪽에서 보신 자세인데요. 이 첫 번째 자세가 가장 엑설런트한 자세고요. 그 다음에 뭐 한쪽이 틀어졌거나 그 다음에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만증, 척추 측만증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자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는 계속 에너지 발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곧 자세만 바로 잡아도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고 곧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PPT가 버전이 안 맞아서 약간 깨지는데 바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 다른 자세를 나타낼 건데요. 첫 번째 자세는 딱 봐도 등이 너무 부었죠. 그 다음에 끝에 자세는 아까 밀리터리 포스처, 군인 자세처럼 너무 과도하게 펴져 있어요. 허리가 너무 이렇게 펴져 있어도 안 좋다고 했죠. S자형 커브를 유지해야 되고, 자, 2번 자세처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굴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귓볼, 어깨선까지, 골반까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자세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초기에 저희 고객지원팀에서 짐볼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2주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폐기체험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짐볼에 앉게 되면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나 언스테빌리티인데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체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적응이 안 된 사람은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몸에서. 하지만 그 단계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 더 운동하는 자세가 틀어진다는 예를 볼 수 있고요. 다음은요. 자, 이때는 바른 자세를 떠나서 오늘 주제인 이제 목과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인으로서는 이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습관, 그 다음에 다들 업무 엄청 많으시죠? 과도한 업무 및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고혈압이 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등이나 그 외 다른 병변에 의한 뭐 방사통이라고 하면은 방사통이랑 신경통, 허리가 아프고 있는 경우에 다리까지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경우, 이런 거를 방사통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목, 어깨 병변 질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추 병변,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오십견, 근막동 통증 증후군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근막증후군, 근막통 증후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경발절 충도 증후군, 아까 얘기했던 척추 측만증, 후만증은 말 그대로 요추가 아닌 허리 쪽, 아니 등 쪽에서 굽어버리는 후만증. 그 다음에 경추 및 척추신경, 혈관 및 디스크 병변 등의 질환이 있지만 오늘은 경추 병변과 근막동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진 않으시죠? 네. 자, 경추의 이제 병변을 한번 볼게요. 운전을 많이 영업사원들이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또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되고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면은 머리 울림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목에 대한 통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깨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등이 굽어서 이런 거는 거북이등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체형이 많이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 계실 때는 앉았을 때 모니터의 시선은 내가 정면에서 위아래 45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고관절이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를 권유할 때 어떤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럴 때는 공에 앉았을 때 무릎과 고관절이 90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당겨서 팔꿈치와 손목이 약간 90도로 떨어지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오늘부터 다들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상적인 이런 자세를 볼 수 있고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 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목, 경추, 목뼈는 이렇게 C자형 커브를 유지하게 돼요. C자형 커브를 유지하게 되는데 목뼈는 총 7개거든요. C자형 커브를 유지해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일자로 뻣뻣하게 굳어버리거나 앞으로 반대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다른 쪽의 증상이나 질병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진이 가장 이상적인 경추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막통 통증 증후군. 근막통 통증 증후군이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저희 담 걸렸네. 어깨 수진해. 일단 이런 거 잘 아시죠? 담으로도 알려진 질환으로 과도한 근육의 사용과 근막의 긴장에 의해 근육에 결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자주 뭉치시고 자주 굳어버리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근막통증 증후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막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저희 살코기나 장조림, LA 갈비 같은 거 이렇게 뜯어보면은 살코기 외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그 맛있는 중 있잖아요. 그게 근막이에요. 근막인데 그 근막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 찢어지거나 결절이 생겨서 이렇게 만졌을 때 뚜두둑 소리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근육 만지면요. 그 결절이 생기는 부위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풀어주고 압박시키고 이렇게 치료적으로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자, 그러면 근막통증 여기 왼쪽에 신체를 볼게요. 우리 몸은 엄청 신기한데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게 진짜 메커니즘이 워낙 다양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쇠사슬처럼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당겨요. 그렇다고 옷만 찢어져서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고장나게 되면은
다른 쪽도 불균형이 생기면서 고장이 나고, 또한 우리 몸은 하나의 신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한 가지 좀 신기했던 게 앞으로 어깨에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풀어야 되지만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랑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엄청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풀면요, 팔이 좀 잘 올라가요. 근데 팔은 어깨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인체는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통, 저희가 이제 릴렉스를 사용할 때 이런 트리거 포인트라는 거를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서 뭐 앞통점, 발통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면은 근육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검정 부위, 지금 여기 빨간 부위가 많이 아프고 결린 부위예요. 이런 부분을 압박시키고 통증을 시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근육이 풀리고, 그래서 앞통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압박되고 발휘되는 반합점, 점합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우선 운동부터 스트레칭부터 간단하게 하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혹시 자, 다들 깍지 한번 끼시고요. 피곤하시니까 넘치기 전에 끼시고. 우선은 오늘 세 가지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목이나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여기 목 앞쪽에 있는 흉쇄요혈근, 그 다음에 뒤쪽에 견갑거근,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올리는 상부 승모근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저를 먼저 따라하세요. 이제 견갑거근부터 할 건데 한쪽 손을 붙임을 접어요. 아니면은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 쏙 이렇게 끼세요. 오른손을 엉덩이 밑에 쭉 끼시고 허리는 펴시고, 그 상태에서 목을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고 앞으로 굽히세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잡고 상체는 따라가지 마시고 대각선을 쭉 당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 손 쪽에 낀 손 있죠? 그거는 반대쪽으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얘는 늘려주고 반대손으로 쭉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근육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10초 정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한번요. 고개 먼저 회전. 그 다음에 숙이고 대각선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해야죠. 반대쪽에 보겠습니다. 왼쪽 손 엉덩이 밑에 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시고 그대로 밑으로 숙여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대각선을 쭉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한 번 더요. 고개 먼저 회전시키고 숙이고 반대손으로 쭉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견갑거근이라는 그쪽 부위의 스트레칭을 하신 거예요. 다음은 어깨를 으쓱으쓱 이렇게 들어올리는 근육 있죠? 그걸 스트레칭 할 건데요. 반대로 똑같이 엉덩이 딱 펴세요. 앉아서 딱 펴시고, 이번에는 그냥 측면으로만 당기시는 건데 주의하실 게 항상 스트레칭 할 때는 당기시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게 고개가 앞으로 빠져 계시기 때문에 턱을 당기시고 그대로 회전하고 이렇게 당기시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측면으로 그대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이요. 반대쪽 끼시고, 자, 측면으로, 선생님, 측면으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힘 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어깨에 들어있는 승모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흉쇄유두근이라는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예를 들면 보디빌딩 선수나 막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네모네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목이 두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이나 역기를 들기 위해서 교근이라는 이 근육을 힘을 많이 쓰고요. 또한 목에서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각이 지거나 아니면 목이 두껍거나 그런 식이에요. 자, 이 스트레칭은 간단해요. 쇄골, 여성의 미모 라인이라고 하시죠? 쇄골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쇄골이 어디신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쇄골 잡으시고 반대쪽으로 만약에 오른손으로 왼쪽 쇄골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쪽 한시 방향을 쭉 쳐다보세요. 그럼 이쪽이 좀 늘어나실 거예요. 고개 세우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에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힘 빼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천장 보세요. 약간 천장 보세요. 이사님 고개 조금만 더 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수미씨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술을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흉쇄유두근이 이 근육이 신기한 게요. 술 드실 때 여기 많이 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술 잘 못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끼리 이렇게 술 먹을 때 저희는 다 이거 풀거든요. 아, 진짜 왜 그러냐면요. 이거 흉쇄유두근을 풀게 되면요. 술을 먹었을 때 혈액이 좀 더 빨리 돌거나 이런 치 후면의 두통이나 얼굴이 빨개지는 거를 좀 감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많이 풀어요. 또한 감기 걸렸을 때 비염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관여가 많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요. 만약 내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셨죠? 다음은 밴드 운동을 그냥 이건 보여드릴게요. 아까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계신 분들 있죠? 측면만. 이렇게 그림처럼 당겨주는 이 자세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익스텐션에서 축 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밴드 있죠? 밴드를 좀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누르면 안 돼요. 딱 거시고 하우스 매뉴얼에도 나와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목만 뒤로 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된 자세. 허리가 등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예전에 CF 광고 많이 보셨죠? 이거요. 그때 턱만 고개만 내면서 저기 상체 가만히 있고 당겨보세요. 이분은 이 작용을 되게 못합니다. 지금 노란 벨트. 처음부터 그냥 뚝배기라고 그러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턱만
가셔야지 뒤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예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똑같은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세는 이제 어깨랑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밴드를 감아요. 감은 상태 손가락 쫙 피는 거예요. 피고 먼저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고 그대로 내려요. 내리고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그대로 올라가요. 밴드 없어도 돼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손가락 피는 거를 강조하냐면요. 인체는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웅크리거나 지는 거 패턴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지개를 필 때 손가락 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지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펴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손가락 밴드 없이 따라해볼게요. 손 쫙 피세요. 손가락 쫙. 손이 천장을 보도록 하시고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올려줍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세요.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셨다가 옆으로. 저 먼저 보세요. 이 상태에서 쫙 펴세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회전해요. 알기까지 모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요. 내렸죠. 팔꿈치 쫙 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 50초 정도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다시 원상 묶겠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고 그 다음에 모았다가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3번만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손가락 쫙 펴시고 옆으로 회전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쭉 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드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굽히셨다가 원상 묶기. 한 번 더요. 손가락 쫙 펴시고 하나 손가락 쫙 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옆으로 회전. 회전한 상태에서 피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올리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셨다가 다시 천천히. 여기서 다들 자세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얘를 폈을 때 가슴이 많이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순간에 너무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울로 보면서 따라하면 좋아요.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맨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 자세는 가슴 운동인데 카운트 문형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먹을 쥐고 하는데 전 주먹 주는 거 싫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쭉 폈다가 다시 천천히 모읍니다. 날개 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이렇게 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미셨다가 다시 천천히 모으시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승모근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어깨가 벌써 이렇게 들려버리잖아요. 그 근육이 많이 긴장되고 다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만세 해보세요. 만세.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깨를 뒤로 천천히 당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리셨다가 다시 천천히 당겨주시고. 얘를 3회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천천히 하나, 천천히 당기시고 천천히 올리시고 다시 천천히 여기 날개뼈를 모아준다 생각하세요. 하나, 다시 내리시고 한 번 더요. 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올려줍니다. 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맨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자, 마사지 요법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폼롤러나 여러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추월에서 네, 바디부스터 같은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요거 일명 샘플 저희 다들 알고 계시는 샘플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샘플이 오늘은 정말 틀려질 거예요. 저희는 항상 샘플로만 알고 있는데 네, 얘가 결론은 샘플은 아니에요. 참 좋은 결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선 릴렉스
릴렉스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릴렉스 마사지를 보시면은 주로 지금 파란과 핑크 컬러가 있어요. 이 타입에 대해서 잘 관심 없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그냥 분홍색이 그냥 메이기 딱 좋아. 네, 이게 편해. 아, 이거 파란색은 뭐 쓸모가 없어. 좀 불편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용도가 완전 틀려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봉우리가 돌기가 4개예요. 4개고 2개의 같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이런 문지르는 용도보다 프레스, 이렇게 압박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3개의 돌기에 한 사이즈예요. 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럼용도로 쓰기 좋고 이런 문지르기의 용도로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파란색, 요 블루 컬러로 오늘은 릴렉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스트레칭 3가지 했죠? 술 먹을 때 풀면 좋다는 흉쇄 요령은, 그 다음에 견갑근, 승모근, 이런 근육들을 배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X 표신 이쪽, 이게 그 발화점, 압통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요. 저 부분을 눌러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목이나 어깨 불편하시는 분들은 한 명만 나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우선은 흉쇄 유도근부터 하실 건데요. 어느 부분을 눌러야 되냐면요. 이 돌기가 뾰족한 부분은 약간 깊숙한 근육을 자극하기 좋아요. 근데 이런 흉쇄 유도근은 너무 이렇게 이걸로 자극하면은 민감하기 때문에 붓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둥근 부분, 이 부분을 되도록 할게요. 어디 부분이 되냐면요. 여기 귀를 보시면은 귀 뒤에 턱 라인으로 해서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근데 꽉 눌러서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대고만 있고요. 고개로 누르는 거예요. 고개로 압박시키는 거예요. 자, 5초 이상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초, 7, 8, 9. 자, 힘 빼시고 다시 한번 쭉 눌러주세요. 하나, 고개 왼쪽이요. 편하게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이 근육을 자극시키면요, 여기까지 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누르신 거예요. 왜냐면요, 얘를 그냥 막 압박하는 게 아니고, 저 보시면은 이 부분을 대고, 그냥 얘는 갖다 대고, 고개만 그냥 비계 빈듯이 쭉 대는 거예요. 비계 빈듯이. 네. 비계 빈듯이 쭉 대시는 거예요. 누를수가 없지. 자, 2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자, 힘 빼시고 다시 한번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자, 이렇게 하시고 견갑근이라는 이 근육을 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찾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 뼈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릴렉스 마사지는요,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옆사람이 해주는 게 더 시원하긴 해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나 이 날개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윗부분을 따라가게 되면 보이시는 딱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를 주시죠. 이 상태에서 대구가 있고요. 그냥 옆사람 다른 사람 뒤로 기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그리고 다시 한번 넷, 다섯, 여섯, 7, 8, 9. 자,
다음 반대쪽도 한번 할게요. 날개뼈 만지셔서 그대로 라인 타고 올라가면 위에 끝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기대세요. 하나, 뒤로 쭉 기대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힘 빼시고 다시 한 번요. 너무 감정이 싫어서 한번로 들지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런 식으로 중간부분을 풀어주면 되고, 다음은 어깨에 들어올리는 승모근이라고 했잖아요. 소개해주세요. 네. 승모근은 어떻게 찾냐면요. 어깨 라인에 그대로 내려오시면은 첫 번째로 우뚝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를 들리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요. 세게 하면은 안 되고요. 가볍게만 누르시는 거네요. 세게 누르게 되면은 진짜 올라가요. 눌렀는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10초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좀더 크게 하면 다섯, 일곱, 아홉, 열. 자, 이번에 반대쪽에 볼게요. 자, 계시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게 누른 거야? 아니면 지금 세 가지 부분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근육 맞췄는데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은 후두하근이라고 해서 보통 이쪽도 많이 뭉쳐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냐면요. 가볍게 안 걷고 저 같은 경우는 자극이 잘 안 와서 좀 뾰족한 걸로 하거든요. 웬만하게 누르면 저는 자극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머리 뒤쪽으로 그대로 따라오면 처음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갖다 대시고 양손으로 잡으세요. 잡고 그냥 팔은 버티고요. 비기듯이 지금 고개만 대는 거예요. 그대로 10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계 비듯이 편하게 기대세요. 팔만 붙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하나, 둘. 그 부분 딱 대시고 받치시고 고개만 뒤로 붙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제일 시원하죠? 한 번 더 할게요. 자, 준비. 다시 한 번요. 하고 있던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만 했잖아요. 어깨뿐만이 아니고 이 종아리, 그 다음에 허벅지, 여러 앞통점은 신체의 여러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오늘은 어깨만 관여하는 이 근육을 한 거고요. 이렇게 압박을 시키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러프 용도로 이렇게 문지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 따라 그 용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조차도 좀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한 쏠 때 저조차도 이렇게 바쁘니까 일반인으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아파요, 지금. 시원하시죠? 그 마사지요, 마사지. 시원한 게. 그 순간 얘는 샘플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언어라도 표현을 물론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팔 접으세요. 시원하시죠? 이거 맞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원하시죠? 문지르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압박을 시켜서 근육을 자극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혈류를 원활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구예요. 좋은 마사지 기계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이 순간 얘는 상품이 되는 건데 좀 표현 가치가 제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의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세라밴드나 릴렉스나 같이 세트로 묶어서 수대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덤벨이나 이런 건 무거우니까 얘로 운동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뭉치신 분은 이걸로 압박을 시키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고요.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됐고요.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받지 않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